갈게. 아버지.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그런 관계. 엄마한테 많이 보고 배워요.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홀로 집에 남은 시아버지도 분주하다. 깔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한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부자리까지 일일이 정리해 주시는데 바쁘게 나가느라 정리 못한 며느리의 옷도 깔끔히 개어놓는다. 기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청소도 거르는 법이 없다. 집안에 싸갔어야지. 싸갔어야지. 청소를 마치면 점심까지 손수 챙기는 시아버지. 비록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정작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일하느라 식사를 거를까 봐 더 걱정이다. 며느리가 밥을 좀 먹고 일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일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점심을 챙기는 시아버지. 식사 후엔 밥그릇 하나도 그냥 물에 담가두는 법이 없다. 깔끔한 성격도 성격이지만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게에선 승용 씨도 늦은 점심을 준비 중이다. 난 물마다 한 숟갈 먹으려고. 손님들에겐 한 상 차려내도 정작 자신을 위한 밥상은 단출하게 일수. 그러면서도 시아버지의 점심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같이 있어서 차려드려야 되는데 혼자 차려드실 생각하면 좀 죄송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손을 놓지 못하는 승용 씨. 부지런한 천성으로 20년을 넘게 가장으로 살아온 그녀는 한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이게 보기에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들어. 웬만한 남자들도 힘들다고 하는 일인데. 일을 잡고 있어도 승용 씨의 마음은 항상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 있다. 며느리가 늦는 날엔 저녁 식사도 항상 알아서 챙기는 시아버지. 저녁 식사를 위해 찌개를 가스불에 올리고는 밖으로 향한다. 막간을 이용해서 마당을 쓸기 위해서다. 너무 깔끔한 것이 장점이자 단점. 시아버지는 하루에 2-3번은 꼭 이렇게 마당을 쓴다. 고생했어. 아이고. 추워.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거 안 걸려, 저기. 아이고, 속상. 아이고, 하지 말라니.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가야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아버지. 아이고, 저기, 아버지. 청기 하나는 남달랐었는데 요즘 부쩍 이런 실수를 하곤 한다. 아이고. 타버린 냄비도 냄비지만 며느리가 아침에 챙겨놓고 간 찌개를 태웠으니 시아버지는 그게 더 속상하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알면 속상할까 싶어 창문을 열고 냄새를 빼기로 하는데 일단은 며느리가 모르게 하는 게 먼저다. 저녁 손님까지 다 빠지고 나자 마무리 정리를 하는 승용 씨. 승용 씨는 10년 넘게 매일 이런 일상을 반복해왔다. 아버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든든하죠. 아니 이게 추운데 대문 방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왜 이러셨어? 아이 노인네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하시는 거요? 아유 또 못했나? 아이고 불래야. 아침에 찌개 해놓은 것도 홀라당 다 태웠구만 또. 아이고 홀라당 다 타고 냄비 싹 닦아 놓으셨는데 혼날까봐. 아이고 참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왔다고. 근데 아버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없어. 오늘 일 저질렀지? 뭐, 캔 거? 어. 그거 자꾸 주워서 내가. 에휴 참내 못 살아 내가. 항상 조심을. 아이고, 그거 그거 애먹어서 장난을 닦느냐고 애 먹었어요? 퇴근이 늦은 날에도 하루 종일 심심했을 시아버지를 위해 승용 씨는 말벗이 되어드린다. 내가 온 거를 아버지가 모르면은 밤새 불안해하시고 들락날락 하시잖아. 이렇게 내가 왔다고 나 아버지 왔어요 인사를 하면 아 얘 왔구나 하고 안심하시잖아. 그래서 항상 왔으면 아버지 저 왔어요 진지 드셨어요 물어보고 갈 때는 저 갑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항상 그랬지. 일을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못내 죄송스럽기만 한 승용 씨. 하지만 이렇게라도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다. 큰 사고만 안 치시면 돼요. 작은 사고는 괜찮은데 큰 사고만 안 치시면 괜찮아요. 매일같이 자신을 기다려주는 시아버지가 있어 든든한 승용 씨. 승용 씨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과 든든한 마음이 미묘하게 얽힌 일상 속에 살고 있다. 대부도에선 많은 집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승용 씨도 1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혼자서 일구고 있는데 오전엔 항상 농사일이나 밭일을, 점심시간부터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이고 포도가 이게 한 3개월 정도 쉬고 계속 풀이에요. 겨울에 잠깐 하면 농한기 때 안 하는 거지. 이 포도가 일이 엄청 많아요. 포도 수확철엔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일할 정도로 바쁘다는데 승용 씨는 매일 이렇게 일을 달고 산다. 며느리가 일하는데 손 놓고 있을 시아버지가 아니다. 매번 나오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다.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시아버지는 며느리 혼자 애쓰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못한다. 당신 가만히 안 계시다니까. 아직 조금 아버지 조금 이따가 해. 이거 다 자르걸랑. 이거 다 자르걸랑. 그게, 네. 그거 살려줘, 뭐. 네. 먹기만 해요. 네. 며느리가 안쓰러워 일을 돕는 시아버지. 일찍 친정아버지를 여민 승용 씨는 자신을 딸처럼 아끼는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시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다. 내 친정 아버지다 생각을 하면은 편해. 부모가 그만큼 자식들한테 했으니까 자식도 거기에 대해서 갚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 모시는데. 며느리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차오르는 숨은 벅차기만 한 시아버지. 그러면서도 늘 며느리를 따라 나선다. 여기 타 빨리. 아이. 빨리 타. 안 타면 안 가. 아이, 힘들어하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더한 며느리. 아유, 이거 이래야지. 시아버지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숨 안 차고 좋지? 아유, 숨 차는 거 보면 딱해. 어디게? 아버지 이렇게 타고 가니까 좋지? 그래, 좋아. 아유, 그런데 그때 아들의 차가 들어선다. 이 할아버지가 타고 간다. 뭐 이게 내가 맨날 이러고 놀던 할아버지인데 이제 내려 이제. 좋았어요. 내려. 또 먹이겠어. 연로한 할아버지와 어머니만 살고 있어 걱정됐던 아들도 두 분이 웃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인다. 주말을 맞아 아들이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왔다. 할 줄알아요. 옷 갈아입으셔. 이거 다 더러지겠네 이불. 그런데 오랜만에 온 아들은 뒷전. 승용 씨는 시아버지 챙기는 일에만 바쁘다. 진지 드셨어? 네.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오늘은 혼자가 아닌 든든한 아들까지 앞세우고 일터에 나선다. 주말엔 가끔씩 단체 손님이 있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은데 가뜩이나 빠른 승용 씨의 손이 더욱 빨라진다. 아들은 매번 올 때마다 힘쓰는 일을 전담하는데 매번 불평 없이 와서 도와주는 아들이 있어 승용 씨는 든든하다.
힘쓰는 일 있으면 집에서건 가게에서건 제가 다 하려고 하죠. 다음에 올 때까지는 냉장고 채울 걱정은 없을 것 같다. 아들은 주로 음식 나르는 일을 담당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승용 씨 혼자 요리하고 나르고 치우고 다 했을 일이다. 손님들이 오기 전 회를 뜨기 시작하는 승용 씨. 손이 바빠졌다. 이런 어머니의 서두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아들. 살살 좀 해요. 딱 죽었어. 나 저거 대지 긴장돼서 또 살살하잖아. 아이고 살살 좀 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 아들의 걱정에도 손놀림은 더 빨라진다. 아유 손딱 죽었다 그러다가. 아이 참 재수없는 소리 골라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살살이면 어느 세월이 살살.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들은 속상하다. 어머니가 조금 혈압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요즘 약 드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 돼. 또 관절도 안 좋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프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집안 경조사 외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어머니의 고생을 아들은 모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승용 씨도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이럴 때면 여지없이 승용 씨의 입담이 빛을 발하는데 아이고 진작 줘야지 이제는. 고생님이 드리세요. 안주 대기. 나는 안주는 연계 갔어야 좋은데. 우리 저 이영주 변호사님 제일 연계 빨리 안주 대기. 안주 대기. 아 빨리빨리 따라요. 이유 따라야지. 아 나 먹어. 씨. 아니야, 우리 영계가 줄 거야. 근데 술 맛이 별로일 것 같아 녹에다. 대신 안좀 마시고. 내가 또 이 노게를 한 잔 드려야지. 아 내가 너게 유쾌한 승용 씨의 입담으로 손님들의 기분도 매상도 쑥쑥 올랐다. 그 사람들 기분 좋게 왔으면 끝까지 기분 좋게 해줘야지. 매사의 유쾌한 어머니. 아들은 이런 어머니를 보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그럼요. 저희 어머니 보면 항상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만 보면서. 저희 슈퍼맨이세요. 손님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자리.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다. 야! 늦었다. 얼른 가서 모시고 와. 바람 쐬. 이따 치우고 얼른. 갔다 올게요. 네. 장사를 하다 보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식구들 먹는 거라도 이쁘게 해서 먹어야지. 식구들은 사람 아닌가? 칼국수에 싱싱한 굴까지 뚝딱 준비하는 승용 씨.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가 함께 둘러앉았다. 칼국수는 시아버지와 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 아침에 보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연신 웃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엄마 고생하실 때가 뭐 했어? 아버지 오늘 말썽 부리냐고 고생 많이 했어. 응. 말썽 많이 부렸어? 얼마큼 어떤 말썽 부렸어?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썽 부린다고 그러지?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말썽이요. 할아버지가 말썽 내가 무슨 말썽이야? 아몸 나빠지면 그게 말썽이 그 뭐예요 그게. 아버지 얘가 나 나무래고 있어요. 응?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아니 네 어디 아들이 엄마를 나무래 그지? 내 남은 많이. 그지? 잘못했습니다. 진짜. 예, 여기서 깐 거. 나 좀 먹여줘봐. 아, 나도 아. 응. 아우 맛있어.
이렇게라도 시아버지의 저녁을 챙길 수 있어 승용 씨는 행복하다. 아버지, 그냥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가지.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가 그냥. 말을 해야 마시고 이문 말 쉬어야 마셔. 말을 해야 마시고. 해야 마시고 고기를 씹어야 마시고. 척척 맞는 호흡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준다. 다 먹기. 아버지.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그런 관계 엄마한테 많이 보고 배워요.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보면 어머니를 뽑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다. 꼬부랑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다. 옆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 가려는 것인데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서 좀 앉아야 돼. 장 너는 왜 나는 나이가 많아 다쳐서 그렇지만은 왜 꼬부러졌노? 꼬부러질 때가 땡겨 꼬부러졌지. 뭘 꼬부러져? 안 죽고는 꼬부러질 때 안 됐는데. 나가 팔집인데. 아이고 나 80은 한참 아들이라. 아들도 아니라 이제. 나가 팔집이 작아요. 나 80에 뭐이 많으노? 그전 같으면 이제 고로장 다 했어. 나 80에는 내가 걱정도 안 했다. 날라당겼어. 날라당겼어. 가는 길 내내 나이 80이 많다 적다 옥신각신인 두 할머니. 이번엔 경기를 하잔다. 형님 번호 많아 내가 이기지 뭐. 형님한테 내가 이기요. 박이 3개인데 내가 더 이긴다. 내가 젊은데 더 이기지. 누가 빨리 사는가 가보자. 가. 여기 땅. 이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이겼어. 내가 이기지 뭐. 힘겨운 인생길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다. 쉬엄쉬엄 걸어 겨우 도착한 보건소. 뒤에 어디에 하네? 우신이 그 바로 깐다. 1년에 한 번 맞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거다. 두 분 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나이를 먹어도 주사가 무서운 두 할머니. 할머니는 저쪽으로 가실게요. 예. 형님이 먼저 나서는데 주사 맞으면 아프던데 어떻게 해요? 좀 안 아프게 해줘요. 예. 이럴 땐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아이고. 종남 할머니죠? 종남 할머니 다음에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감기가 혹독하게 걸려 꽤나 고생했던 아우 경순 할머니. 주사라면 질색하는 형님이지만 동생 걱정에 일부러 큰 마음 먹고 따라 나선 거다. 왜 쳐다봐? 주사 바늘로 그 허리를 휘감아보면 허리가 좀 안 피져가. 그 찔러서 허리가 피적했어. 그 허리가 꼬부러진 허리가. 알 수가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의 굽은 허리도 펴주고 싶은 옥남 할머니. 방법이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인데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어느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도 그렇지. 형님 죽는다 하면 눈물 나요. 죽는다 하지마. 20대 꽃다운 나이에 만나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서로가 애달프고 짠한 두 사람. 길지 않은 여생이란 걸 알기에 더 소중하고 애틋하다. 눈물이 나요. 형님이 알씨로 봐서. 나만은 형님이 알씨로 봐서. 마음이 우울해질 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상책. 가요 형님. 고맙게 대접받고 갑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언제 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두 사람. 조금만 더 있고 싶은 마음은 서로가 마찬가지다. 나온 짐에 우리 만나는 거 묻고 가. 그렇지. 세기 와, 세기. 세기 와.
나보다 앞에 가네. 아이고, 좀 무섭다. 내친 김에 20분을 더 걸어 도착한 읍내. 허리가 아픈 탓에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새삼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모양인데 어찌 요리로 돼가지 있냐? 어찌 요리로 돼가지 있어요? 요리집이라. 오늘따라 눈에 띄는 은행 건물, 동생과 함께니 더 신기한 모양이다. 형님 뭐 먹고 싶어요? 뭘 먹었고? 아이스 깨끼. 야, 동상 아이스 깨끼 하나 또 먹자. 구멍가게 하나 없는 오지마을에 살다 보니 쉽게 맛볼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끔 형님과 시장에 다녀올 때나 사 먹던 건데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로 자주 나오지도 못하니 그나마도 힘들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저기 요리집하고.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아이스크림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집어든 탓에 입맛에 맞을까 싶은데 맛있대. 맛있대. 또 사줄게. 산골에만 있다가 둘이 댕긴 게 좋지 뭐. 흥지간처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자주 나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두 사람인데 깜짝하지 말고 여기 있었네. 소빈하고 올게. 그래. 여 소빈하는 데가 어딨니가? 요리 들어오세요. 요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리 똑바로 나가시면 이쪽에 있어요. 잠깐이면 될 일, 다리도 아픈 형님이 오래 기다리실까 서둘러 찾아보지만 왜 이리 복잡한지 화장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기다리던 형님도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이고 추워라. 왜 동상 가디만 어디 가다 놓? 아쉽게 묻지만은 그걸 묻지만은 속에서 물이 추워요. 아줌마. 네. 동상 어디는 나 유리집으로 있다고 그래 좀 전해주이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는 길에 봐뒀던 유리집에 들어가 있을 생각이다. 아이고 아무도 안 계세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봤기 때문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겠지 싶은 옥남 할머니. 몸을 녹이고 있는 그때 형님, 애가 타는 건 동생도 마찬가지. 형님.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갔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동생이 찾는 줄도 모르고 먼 산만 바라보는 옥남 할머니.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했건만 대체 어딜 간 건지 속 타는 마음에 더 기다릴 수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찾아볼 생각인데 이제 꼬부라진 할머니 하나 안 봤어요. 몰라요. 저는 쌀 배달왔어요. 정미소에서. 대체 어딜 간 걸까? 이제 꼬부라진 할매 하나 안 봤습니까? 안 왔습니다.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할면데요? 우리 마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 할머니가 왜 이리 쏙을 썩기에 왜 캐요? 혹시 모르니 왔던 길을 다시 가보는데 아이 큰일 났어요. 이 꼬부라진 할매 안 왔어요. 아, 아까 오셨다가 우리 집에 가 계신다고 가셨어요.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한게 우리 집에 갔구만. 아이고 할머니가 쏙 썩히네. 유리집을 우리 집이라고 잘못 들은 마트 직원. 믿을 수밖에 없는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집에 갔다 한 게 걱정이 덜 되는데 날 혼자 놔두고 가면 어쩌대요 이 할머니가.
그럼 또 올게 못 걸으면서. 대체 뭐가 그리 급해 혼자 간 건지 그래도 서둘러 가다 보면 만날지도 모를 일이니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 시각 부하가 날대로 난 옥남 할머니.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오지 않으니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성질 나서 좀 내가 나가려고 말았어. 금방 온다더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지어봐서 죽겠어. 아줌마, 이거 괜찮아 안 나왔지? 이거 엄만 기다리다 마. 장사하느라 바빴던 탓일까 이제서야 할머니를 알아보는데 아, 할머니. 아까 할머니 되게 우리 집에 가신다고 가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 못됐다. 아이고, 깝깝해. 죽겠다, 지금. 여태껏 기다리게 해놓고 먼저 가버리다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형은 이렇게 애가 터지는데 이제 지 혼자 가면 어찌돼요 그래. 저 피나 자고 간 길에 가면 어찌돼요 그래. 나는 하면 막 부해도 나고 좀 저태 있으면 때리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갈 길이 막막해진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로 기다린 줄도 모르고 오해만 쌓여가는 사이 먼저 마을에 도착한 경순 할머니. 형님 집 먼저 찾아가 보는데 문이 왜 닫혀가 있지? 할머니가 앞에 왔는데. 서둘러 쫓아온다고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도 없으니 답답한 경순 할머니. 어디 갔나 싶어 한참을 기다리는데 밭에 가고 이러면 걱정이 덜 되지.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래 걱정이지. 6개월 전에도 길에서 미끄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형님. 그때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해 넘어가겠어. 해 넘어가요. 형님이 없어서 찬이라고 이때 돌아댕기다 옮겨서. 늦게 온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남편이지만 형님이 안 보인다는 소리에 아무 소리 못한다. 그런 할머니가 치매가 않는가? 앞에 그런 쓰러졌는가 얼마나 걱정되고 그래 암만 찾아댕기도 없는데. 그 시각 이제서야 집에 도착한 옥남 할머니. 나 죽겠다. 애를 태운 탓인지 기운이 더 없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으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옥남 할머니. 어째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 누웠어. 그 사이 다시 형님을 찾아 나선 경순 할머니. 형님 있어. 왜 대답을 안 해? 문 열리는데. 어? 말도 안 하네. 먼저 온 것도 모자라 아는 체도 하지 않으니 대체 왜 저러나 싶은 경순 할머니. 그냥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왔는데 체라보도 안 하고 돌아누워서 꼼짝도 안 하네. 기다리게 한 것 때문인가 싶어 이유라도 말해야겠다 싶은데 눈도 안 따네. 대꾸도 안 하니 해도 너무한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허리. 됐어.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느라 조금 늦은 건데 그것이 이리 화낼 일인 건지 점점 서운해지는 경순 할머니. 어깨요. 돌아놓아봐. 좀 채려봐. 너희 집으로 가라. 꼴도 비기 싫다. 이리 돌아놓아봐. 이리 가까이 와봐. 왜 꼴비 싫어? 내가 찾아오는데. 날 놔두고 갔은 게 형님이 앞에 왔잖아. 기가 찬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내가 기가 차지. 앞에 나보다 앞에 날 놔두고 와놓고. 요새 거짓말 하네. 내가 거짓말이라. 아, 거짓말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애타게 기다리며 걱정했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우기니 누굴 바보로 아나 하는 마음에 점점 화만 커지는 경순 할머니. 다시 안 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안했던 마음도 사라져 버렸으니 쉬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순 할머니. 난데없이 찐빵을 챙기더니 오랜만에 찾아와 챙겨주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는 혼자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찾은 시엄마. 야,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이 만난 걸 다른 사람들은 편히 앉아 맛보는데 며느리만 못 먹을까 봐 챙겨온 거다. 많이 먹어. 엄마가 최고네. 며느리 힘들다고 먹을 거 챙겨갖고 그런데 며느리 곁에서 꼼짝을 안 하신다. 딸한테 가 있어. 엄마 힘든데. 아이, 싫어하는데 저희 내 곁에 있어요. 왜? 좋아서. 딸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딸들한테 준다는 거만이지. 그 소리는 30년째지. 며느리랑 쌍둥이처럼 붙어 산 게 남편 떠나고 쭉인데 재순 할머니에겐 딸보다 며느리일 수밖에다. 그런데 그때 엄마, 이 빵, 얘 부엌으로 가져갔어, 엄마? 밀밀 먹으라고. 냉장 먹으려고? 빵보다 메리가 더 좋아? 아마 전밀 좀 전밀이야지. 그러는 거야? 아니, 빵이 더 좋지, 엄마. 응? 누가 이거야 이거. 며느리가 그거야? 엄마 위하는 마음은 딸도 같은데 괜시리 서운하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언니만 좋아해서 엄마 맨날 언니만 챙기느라 뭐 내 있으면 마음을 잘해주지. 엄마 말도 맞네. 남의 집에 시집 보낼 딸들이라고 살림하는 것도 딸들에게만 엄격했지. 며느리만 감싸고 돈 게 어디 한두 해인가. 서운함도 무뎌진 딸들이다. 하지만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던 이유가 따로 있다. 30년 전 시아버지가 연애 한 번 못하는 순한 장남의 짝으로 정미 씨를 점 찍은 건 그녀의 큰 웃음과 화통함 때문이었다고. 조용조용한 집안을 들썩이게 한 웃음 많고 흥 많은 정미 씨. 화통함 때문인지 집도 짓고 사람 대하는 장사는 도맡아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니 복덩이가 따로 없는 거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루의 시작은 시엄마의 약부터 챙기는 며느리. 아침 부엌 설거지를 하던 사이 시엄마는 금세 밭으로 나가신 모양이다. 엄마, 뭐 오늘 아침에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해? 추운데 장갑 찍어야지, 엄마. 평생 일을 손에 놓지 않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지 다른 건 깜빡해도 철따라 심고 걷어들여야 하는 농사일은 잊지도 않으신다. 이거 먹고 오래 사는 약이야? 건강해지는 약? 오래 살아 뭐래니? 심근경색약에 치매약까지 시어머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은 며느리 정미 씨뿐이다. 네가 안 먹으면 아들 며느리 못 봐. 못 보면 안 되지. 며느리 정미 씨가 챙겨주는 또 다른 약이 하나 더 있다. 아이고 몸도 약한데 앉아야지. 바로 시엄마를 웃게 하는 단골 멘트다. 아유 참 웃긴다. 웃으려고 한 얘기지. 내가 웃기는 소리 해야 엄마 즐겁잖아. 그치? 하지만 농사는 여전히 서툰 며느리. 아이고 고들박이 다 망가지네. 고들박이 엄마 내가 뭉개서. 아유 너도 얘. 아니 어떻게 여자가 잘하고 있을까? 아유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하러 온 사람.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던 조용한 집안의 살림꾼이던 시어머니와는 달리 손끝이 여물지 못한 선머슴 며느리다 보니 고추고 입히고 마구 섞인 게 한 번 할 일 두 번 하게 생겼다. 이런 거 적성에 맞지도 않아. 근데 그냥 참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시밭길도 내가 선택한 길인데 어떻게. 사실 5개월 전 대수술을 받고도 시어머니 걱정에 입원 치료 대신 퇴원 치료를 강행했던 정미 씨. 그전에는 엄마가 다 해줘갖고 신경 다 썼는데 지금 내가 하려니까 그냥 아우 어지러워 그냥.
가고 싶으면 가라고. 병날 것 같아 이거 하다가는. 그래 병 나지 말고 가라고. 수술 후 몸조리가 안 된 터라 아직 몸이 완쾌된 게 아니니 힘든 건 참을 수 없는 정미 씨다. 엄마, 나 이거 못 하겠어. 예. 도진아. 일을 못하면 어떡하니? 아유, 엄마가 맨날 해주더니 내 차지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손을 떼기 전에 먼저 일어서지 않는데 엄마 죽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농사 누가 지니? 그래도 그 잠깐 사이 제법 많이도 땄다. 이게 고기짝 들이대 떨어질게. 자, 아이고 어디다 들이대니요 그래서. 어디다 들이대기? 고추를 대면 어떡해. 소리 더 나가. 밭에 쭈그려 앉아 오래 못 있는 성미인 걸 시엄마도 아는데 며느리가 오래도 참았다 싶다. 힘들면서도 자신 때문에 참고 앉았나 싶으니 이번엔 내가 그만두면 며느리도 그만 나오려나? 먼저 앞장서 나서는데 예, 그만 따라. 아유,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죽겠네. 아유, 어지러워. 시엄마 앞에서 언제까지 앓는 소리만 할까 금세 힘을 내보는데 이런 것도 적당히 맞아요, 퍼담는 거는. 몸이 힘들어도 참아지는 건 생전 서툰 며느리를 보듬어 주셨던 시아버지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정미 씨다. 바깥일에 집안일에 콩 수확일까지 늦어져 기양 씨는 마음이 급하다. 그러니 엄마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 미안할 뿐이다. 가을볕에 말려뒀던 고추를 다듬느라 바쁜 건 고부도 마찬가지. 그전에 이걸 엄마가 혼자 다 알아서 해줬잖아. 내 손 안 빌리고. 이거를 따듬는지 뭘 하는지. 응? 나 시집 와서 무섭게 시키지 그랬어. 아유 예. 며느리 무섭게 시켰다고 소문이 나면 며느리 가게? 아니 그래도 인간을 만들어야지 엄마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보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고 다 한다고 그래.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몰랐었어.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농사일이 힘든 건 줄 몰랐던 정미 씨. 이걸 시엄마 혼자 다 해도 농사는 나 몰라라 도움 한번 못 대드린 게 이제와 너무 죄송해지다니 그런 생각마저 죄송해진다. 여보세요? 배 배달해 주려고요? 배를 배달해달라는 전화다. 남편도 바빠 부탁할 수도 없고 시엄마랑 단둘뿐인데 일을 어쩌면 좋을까. 기다리세요. 그래도 남편이 근처에 있으니 별일이야 있을까. 예, 누구한테 전화가 왔니? 배달 좀 해둘래. 나 혼자 배 배달할 테니까 엄마 혼자 이거 따듬고 있을래? 배달 처도 근처겠다. 금방 다녀올 생각에 고추 일을 맡기고 자리를 뜨는 며느리 정미 씨. 소일거리라도 손에 쥐어주면 그 차분한 성격에 일 다 마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실 양반이니 그 사이 얼른 다녀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선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빨리 다녀올 마음에 발길을 재촉해본다. 손에서 소일거리를 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살림도 서툰 며느리 일손이라도 거들 마음에서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도 가시려나 자리를 뜨시는데 웬일인지 옷까지 갈아입으시는 게 어디 갈 곳이 있어 그러나 싶은데 그런데 난데없는 이불까지 접어든다. 대체 어딜 가시려고 이 차림새로 나서시는 건지. 평소 정신이 없으실 때도 단순한 일을 할 때면 다 할 때까지 자리를 뜨는 법이 없으셨는데 오늘은 무슨 생각에선지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집을 나선다. 얼마 걸리지 않은 거리를 급히 배달하고 돌아오는 정미 씨. 엄마! 아니 고추 다듬으라 그랬는데 어디 가신 거야? 몸이 고돼 잠시 눈 붙이러 들어가셨나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엄마! 엄마 없네. 그렇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외딴 집이라 가실 만한 곳이라곤 집 근처밖에 없을 텐데 큰일이다. 엄마! 소진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고추 따듬으라 그랬더니 없어졌네. 엄마! 처음 증상이 심할 때 말고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러시는 건지 배달을 괜히 갔나 싶은 정미 씨.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얼마나 올랐을까? 다리가 아픈지 잠시 쉬시는가 싶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여보세요? 네, 마을에 계세요? 네, 아랫집에. 아니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가 얼른 가셔갖고 혹시 막 이렇게 들어가셨나고 전화 봤어. 마을에 가서 가보고 전화할게요. 아니 금방 없어졌어. 없어갖고. 네, 알았습니다. 마냥 동동거리고만 있을 수 없는 일. 일단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다니며 찾아라도 볼 생각인데 여보세요? 안 오셨는데 마을에 가네. 마을에 안 가셨어요? 네. 요 근방에 어디 있으면 가라고 얘기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이, 그만 없는데 마을도? 날씨도 추운데 어디서 길이라도 잃으신 건 아닌지 걱정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산속으로 오르고 또 오르길 2시간. 어머니가 다다른 곳에 무덤 하나가 놓여 있다. 바로 남편의 무덤이다. 영감, 나 언제 아쉬워? 살아생전 아내를 아기 다루듯 아끼고 보살피셨던 남편인데 힘들게 내가 왔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시오? 나는 여기 오느라고 힘이 엄청 들었는데. 세월은 지나도 여전히 남편의 그늘이 그립고 보고픈 재순 할머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영감 이불도 가져왔어. 뜨뜻하게 덮으시고 마늘 덕에 마누라가 좋지? 응? 좋으면 좋다 그래야지 아무 소리 안 하시네. 도통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 오면 목소리나 좀 들려주려나 해서 올라온 무덤가인데 여보, 내가 정신이 당신 돌아가고 깜빡깜빡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오. 너무가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늦을까장 그렇다고. 그렇지?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먼 길을 올라온 거였다. 내 꿈엔 나타나질 않으니 살아생전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 꿈에라도 나타나 대신 미안하다, 고맙다, 토닥여줬음 하고 말이다. 그런데 엄마! 아들 내외가 이곳까지 찾았다. 엄마! 점점 더 심하면 어떡하니. 나는 점점 아파지고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아는 데라곤 샅샅이 뒤지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른 아버지 산속길. 설마 이곳까지 왔을까 싶지만 엄마! 막상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니 아버지 산소는 왜 왔어? 어머니 온다 그래야지. 응? 여길 왜 왔어? 아니 엄마 없어. 어딜 가면 간다 그래야지. 어? 그냥 나가는 건 몰랐어? 못 봤더니 어떻게 알아 그 엄마가. 엄마가 언제 행선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한 번이라도. 어? 왜 혼자 와갖고 사람들 놀래키고. 아버지 산소 위를 덮은 이불까지 보니 서글픔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정미 씨. 아유 엄마. 응? 아버지 평소에 이게 들어온 거 싫어해. 그래도 들어와 그래. 이런 걸 왜 이렇게 하고 와서 여기 와서 이런 거를 해? 응? 만약에 오고 싶으면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가자 이러지.
며느리 마음 달래달라 왔건만 오히려 화를 더 돋운 것 같아 미안해지는 시어머니다. 얘 무슨 이렇게 엄청 많아. 불 많으면 어때 이까지 거. 엄마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그리우셨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었나. 이제 엄마 내려오세요 이제. 그게 저 얘기하고 왔으면 차 타고 아니 왔잖아요. 항상 우리가 차로 모시고 왔지. 난 그것도 몰랐지. 아, 식은땀이 뭐가 이렇게 쏙쏙 나고 뒤에 그냥. 저거 해놨어. 우리 영감이 아유 나 왔다 간지 아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며느리 정미 씨. 영감 아우 아주 쉬워. 에휴. 아버지 이제 덮어드리려고 정말 이거? 어이 내 엄마. 사실 며느리에게도 시아버지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지금껏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한마디에 힘들어도 힘을 내왔던 정미 씨. 바로 며느리 때문에 행복했었다는 한마디. 그 말에 시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마음을 먹고 참아왔건만 막상 시아버지 앞에 서니 참았던 설움이 북받친다. 나도 아파서 수술했어요. 아버지 내 성격 알잖아. 내가 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갖고 못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엄마도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요새는 너무 아파요 아버지. 근데 거기다가 엄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러다 아내마저 무너져 내리면 어쩌나. 기양 씨는 아버지 무덤 앞에 큰아들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하는 데까지 해볼게. 엄마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내려오는 정미 씨다.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내가 없는 게 더 어쩔 거야. 엄마 어버. 어버 그봐 자기 아들한테는 안 얻어. 자 어버. 야 일어나라. 이렇지. 아이고 이거 나 잡아지는 줄 알았어. 잡아지는 줄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 얘 무서워 나. 엄마 절대 엄마 내가 땅바닥에도 안 나 걱정하지 마. 어쩌면 며느린 살가웠던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이 아닐까. 며느리의 등이 따뜻하다. 밤도 깊었는데 시어머니가 좀처럼 방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앉아있다.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시엄마를 찾아 헤매느라 몸살이 난 건지 며느리가 계속 앓는 소리다. 얘 어디가 아파서 그러니? 어깨. 찡그러줄게 내가. 어깨 찡그러줄게. 우리 며느리 내 손으로 약손이니까는 아프지 마시오. 시엄마 말에 뭉클해진 며느리. 엄마가 있으니까 좋아 든든하고 친정엄마 손보다 더 좋아. 행여나 며느리인 자신 탓에 시엄마가 또 괜한 신경을 쓰게 될까 앓는 소리를 삼키는 며느리 정미 씨. 시엄마의 손길에 아픔을 속으로 달래보는데 몸이 좀 아픈가 봐. 어떻게 이렇게 아파? 어깨. 표현은 서툴러도 언제나 아내에게 미안함이 큰 기양 씨다. 남편이 만져주니까 시원하잖아? 방송하지. 응? 맨날 응? 이게 추운 데서 와서 더 해. 수술 후 아내 몸조리에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못내 후회스럽다. 내일은 장사하지 말고 하루 쉬어. 좀 쉬라고 남편에게 휴가 받은 날.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도 작품이 안 따라가면 허당이요. 이게 웬일? 언제 아팠냐는 듯이 분홍 립스틱을 바르며 한껏 치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지 연신 웃기만 하는 시엄마. 그렇지. 두 여자가 오늘 큰맘 먹고 콧바람 쐬러 나갈 참인가 보다. 보고 공주. 공주가 따로 있나? 공주가 올 보면 공주지.